요즘 50대 전후 여성 환자분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그 중에 자율신경 문제로 오시는데 폐경기랑 겹쳐서 증상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대부분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그냥 참고 견디려고만 하시는 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40대 후반 그리고 50대 초반에 접어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뭔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시기를 우리가 그래서 갱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갱년기 하면은 그냥 막연한 불안감 혹은 그냥 참고 견디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폐경 자체를 보면 폐경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누구나 겪는 정말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신체적인 변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변화를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면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폐경기에 나타나는 증상들 그리고 이 자율신경이 어떻게 변화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경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자면 폐경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전신에 여러 가지 효과를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자율신경 균형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생리가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폐경은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50대 전후에 발생하는 자연 폐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대 전에 항암 치료를 받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양측 난소를 제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도 폐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49.8세에 폐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35년, 인생을 총 보면 한 40% 정도 됐는데 이 기간을 폐경인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폐경 나이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45세 이전에 좀 빠르게 폐경이 되었다면 어머니 딸들 역시 비슷한 시기에 좀 빨리 폐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유전적인 요인 아니더라도 조기 폐경이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분만 경험이 없으신 분, 그리고 오랫동안 흡연을 하신 분, 영양 상태가 불량하거나 이전에 난소를 제거하지 않았더라도 난소에 혹을 뗐거나 아니면 자궁절제술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폐경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확히 폐경이 딱 오기 전에 좀 몇 년간 과도기를 겪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여성 호르몬이 완전히 분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조금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리주기가 평소에는 규칙적이었다가도 불규칙하게 좀 변하고 생리양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자주 생기면서 폐경기가 가까워지고 이 시기를 폐경 이행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느 날 생리가 멈추고 1년 이상 생리가 없다면은 이제 폐경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생리한 그 날짜에 폐경이 되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리 날짜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자궁 절제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폐경 이행기 때 생리가 너무나 불규칙해서 언제가 마지막 생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수치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호르몬이 줄어드는 건데 이게 어떻게 자율신경과 연관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성 호르몬, 그 중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폐경기에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자율신경에 불균형이 오거나 자율신경의 활성도가 감소되면서 폐경기에 오는 증상들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폐경기에 생기는 가장 흔한 증상은 안면 홍조입니다. 폐경 여성의 거의 80% 이상이 겪는 증상이고 얼굴이나 가슴 쪽에서 뜨거운 열감이 1분에서 5분, 심하신 분들은 수시간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하루에 3, 4번 정도지만 하루에 10번 이상 겪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에 3번, 4번 좀 드물게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보통 아무 치료하지 않으면 3년에서 5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10년 이상 증상이 지속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흔한 증상은 수면장애입니다. 안면홍조가 수면장애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안면홍조 때문에 또 불안, 감정의 기복이 되기도 합니다.
갱년기 증상 중에 또 크게 나타나는 것이 체중 증가입니다. 본인은 분명히 평소랑 똑같이 먹었는데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체지방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복부지방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사증후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기 이후에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체 활동도 감소하게 됩니다. 음식을 불규칙하게 먹게 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이러면 일상생활의 리듬이 파괴되면서 이런 모든 현상들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을 살펴보면 자율신경 실조증, 그 중에서도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신 분들의 증상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감정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에스트로겐의 분비와 우리 몸의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분비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갱년기에도 감정의 요동이 있지만 우리가 생리전 증후군이라 하는 생리 전에 생기는 감정 변화에서도 비슷한 원인으로 이런 감정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울증과 불안, 이런 증상이 생기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건망증이 생겨서 기억력이 저하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으로 잠에 들기 어렵거나 잠이 들어도 중간중간에 자꾸 깨는 증상들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막 벌렁거리거나 아니면 불안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몸에 열감이 느끼고 얼굴에 홍조가 생기는 이런 것들은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생기는 증상과 굉장히 비슷하고, 실제로 이런 갱년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분들에게 검사를 해보면 교감신경 항진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감신경 항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몸의 이렇게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자동차에 비유하게 되면은 우리가 적절한 속도로 가기 위해서 엑셀도 밟지만 브레이크로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되어 있으니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수면장애가 오고 여러 가지 위장 기능이 생기면서 이게 다시 또 다른 증상들을 일으키면서 악순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감신경이 계속해서 항진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까지 증가하게 돼서 당뇨의 위험도 올라가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은 잘 분비가 되지만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에서 그 인슐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체중이 늘어나기 좋은 상태가 되고, 그러면 또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혈관의 저항성이 증가하고, 그러면 또 혈압이 높아지고 고혈압 위험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폐경기는 단순히 그냥 신체의 변화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필요하면은 치료를 받고 우리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폐경기에 생기는 갱년기 증상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이렇게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을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결핍에서 생기는 남면홍조, 질건조증 같은 것들을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앞에서 말씀드린 대사질환 같은 여러 다양한 질병들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르몬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인데 모두가 다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을 지금 치료하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신 분, 혈전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호르몬 치료는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호르몬 치료 전에 유방암 검사, 그 다음에 골반 초음파,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치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못하거나 아니면 호르몬 치료 이외에 다른 치료를 먼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비호르몬 치료를 먼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스트레스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고 우울감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항우울제, 항경련제가 효과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호르몬은 세로토닌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SSRI 같은 항우울제가 이런 기분 변화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우울제나 이런 신경정신과적인 약물 말고 필리마토플란이라는 치료약이 있고, 이 약 같은 경우는 호르몬 성분이나 정신과적 약물을 대체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치료와 같이 동반해가지고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주파 온열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주파 온열 치료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혈관이 많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혈관들을 다시 확장해주면 혈류를 개선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항진된 교감신경을 좀 안정화시켜줄 수 있고, 쉽게 말을 하면 긴장되어 있는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켜서 온열 마사지를 한다는 효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 교감신경 항진되어 있는 분들은 자율신경 안정화에 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안면 홍조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치료들로도 효과가 없다면 성상신경 차단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상신경절은 이제 목 아래쪽에 있는 교감신경의 다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목 양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쪽에 이제 신경차단 시술을 시행하게 되면 얼굴과 상체로 가는 교감신경 신호를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열된 체열 조절을 리셋해 주기 때문에 안면 홍조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경두개자기 자극술, 흔히 우리가 TMS라고 하는 치료도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해주는 치료입니다. 폐경기에 불균형해진 뇌 신경전달 물질을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키는 치료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실제로 수면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같은 증상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물과 자율신경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습관을 개선을 해야 그 치료 효과가 더 좋고 더 길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폐경된 이후 35년 이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챙겨야 될 몇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균형 잡힌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식단에서 우리가 영양이 균형 있게 잘 잡혀 있는지 체크하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폐경 전보다 열량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65세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800칼로리,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1600칼로리 정도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칼슘과 비타민 D를 꼭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 예방에 칼슘과 비타민 D가 효과가 있으니 꼭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과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갱년기 이후에 폐경기에도 과음은 절대로 삼가는 것이 좋고, 그 다음 카페인도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심혈관 질환,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폐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 고지혈증이나 다른 당뇨 고혈압 이 동반되어 있다면 특히나 오메가3를 잘 챙겨서 드시는 게 좋고, 이런 영양제나 아니면 식단을 할 때 귀찮다고 건너뛰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3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유산소 운동이라는 건 단순히 걷는,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가 아니고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운동을 이제 한동안 안 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낮은 강도에서부터 서서히 올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 부르기는 힘든 정도, 그 정도의 숨이 찬 정도를 말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근력 운동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회 이상 병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아령이나 스쿼트처럼 상체와 하체 근력을 모두 강화할 수 있으면 좋으며, 가능하다면 가까운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에게 교육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폐경기에 생길 수 있는 자율신경의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치료할지, 그 다음에 생활습관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경기 여성분들, 폐경기 전후의 여성분들이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증상을 그냥 참기만 하는 겁니다. 갱년기는 누구나 겪는 거다, 갱년기는 당연히 생기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하면은 훨씬 나아질 수가 있고, 증상의 원인을 알면 훨씬 현명하고 건강한 갱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운동해야 된다라고 들었다고 운동을 갑자기 무리하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폐경기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상태에서 과격한 운동을 격하게 해버리면 이런 교감신경이 오히려 더 과하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낮은 강도에서부터 서서히 시작을 하고, 평소에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기존의 운동을 지속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수면 관리를 잘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면 부족이 교감신경을 더 항진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불균형한 영양 섭취,
로 인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걸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혹은 집에서 식사만 제대로 챙겨 먹었는데도 자율신경의 증상들이 완화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수면과 식사 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폐경은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결과 나타나는 증상들로 인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참고 견뎌야 될 것이 아니라 치료와 관리를 할 수 있고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건강하고 편하게 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셔서 검사 받아보시고 할 수 있는 치료가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가면서 생활 습관을 한번 체크해보고 교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식이요법 그리고 필요한 영양제가 있다면 잘 챙겨 드셔서 충분히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혹시 나의 어머니나 주변 친구분들께서 폐경기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